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초 무분리 전극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 관련된 주식을 말씀드리겠고, 애플도 전고체를 탑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설이 돌고 있어요. 같이 알아보겠고, 이 주식을 왜 지금 한 주라도 사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22일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 방에 계신 9,600분께서는 장 초반에 한농화성을 공유 받으셨고 9시에 딱 공유해드렸습니다. 보면은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한농화성이 그래도 좋았죠. 장중에 11%나 올라가면서 강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계속 참고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이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장중에 4%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는 약보합이 나왔죠.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레몬도 공유해드렸습니다. 레몬이 윗꼬리가 나왔는데요. 6% 상승하면서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좀 많았어요. 이 잭슨홀 미팅이 지금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공포감의 매도가 조금씩 나오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닛도 말씀드렸죠. 루닛이 주가가 장중에 16%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때가 9시 7분에 공유해드렸고 이후에 꽤나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도 말씀드렸습니다. 9시 26분에 공유해드렸고요. 덕산테코피아가 주가가 장중에 15%나 올라갔습니다. 윗꼬리가 나오면서 끝이 났지만 이게 급락 소화가 빨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 때는 에이프로젠과 카페24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부분 단타 하실 때 유리한 종목들을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하시면 손 빠르신 분들께서는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0% 상승이 나와요는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크래프톤처럼 조금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22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수익난 종목 있으면 수익이 났습니다도 좋고 아니면은 아무 말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영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되니까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리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시장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보수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었던 진단 키트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막 나왔고 이 잭슨홀 미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봐 우선은 많이 벌었으니까 현금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2%, 3%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전에 2차 전지 대장으로 불렸었던 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요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미 바닥이고 오늘 차익 실현하는 이 물량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그쵸.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수가 보수적인 흐름이 나올 때마다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수 흐름이 약세가 나오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 주도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화재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기술력의 언급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8월 22일 8시 23분에 이런 이슈가 떴어요. 자, 중국의 5위 배터리사가 고션하이테크입니다. 고션하이테크가 투자자 행사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효과 입증을 했어요. 우리 배터리 200도씨에서도 잘 버티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이 좋다라는 거죠. 고장이 안 난다. 여기에서 불안감이 또 하나 생긴 게 어떤 거냐면은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170도씨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상 올라가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국의 배터리가 200도씨를 버틴다라고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비슷한 양산 시기에 있는 이 두 제품의 격차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산 고션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22년도 때부터 반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개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전고체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고션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지분이 있습니다.
대주주예요. 24%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 폭스바겐과 고셔나이테크는 주행거리 1000km의 배터리 양산의 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몸집이 크고 이번에 벤츠도 배터리 고객사를 공개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 이 완성차 고가 브랜드도 중국의 배터리를 점점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슬슬 보일 겁니다. 그래서 LFP뿐만 아니라 전고체도 역시 중국이 가져가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이 고션하이테크가 이번에 공개를 한 배터리는 진스 배터리라는 기술이에요. 삼원계 대비해서 40% 높은 밀도를 보여주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밀도도 밀도지만은 전고체이기 때문에 불이 안 난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겠죠. 그리고 10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2배 이상은 멀리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도씨의 열박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비도 좋아지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안정성이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션하이테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래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양산 시기가 정말로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CATL 같은 경우도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으로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선워다라는 기업이 무려 26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도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출시한다까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GAC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차량을 출시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 기술력이 개발이 되면은 지르고 보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26년도부터는 소량 생산이라든지 양산에 대한 그러니까 생산 캐파에 대한 경쟁이 격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삼성 SDI도 그렇습니다. 삼성 SDI도 27년도에 이 프라이맥스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초에 인터배터리에서 7년도에 양산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다. 계속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아무튼 국내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이나 배터리에 대한 양산 시기가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서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잘 보시면요. 중국의 전고체 배터리 야심 세계 1위 제조사가 끌고 공산당이 민다. 세계 1위 CATL 비아드를 앞세워서 2030년 생산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시면 중국 국무원 국유 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산업정보기술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관리국은 30년까지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을 목표로 이제 민간 기업들과 함께 민간 협력을 한다라는 거죠. 배터리 연합체인 CASIP를 만들겠다. 차이나 올 솔리드 스테이션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협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국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꽤나 이제 푸시를 해줘야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자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고체 개발 지원금이 28년까지 1,100억이에요. 중국은 1조 1,000억. 거의 10배 수준이 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LFP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는 전고체를 독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디스플레이를 예시로 들자면은 LCD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강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LCD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금 점유율을 다 가지고 가버렸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OLED 시장을 가지고 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중국이 엄청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LFP에서 전고체로 어차피 넘어갈 흐름인데 요거를 우리나라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금액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라는 거죠. 자, 일본은 어마무시해요. 일본은 54조를 투자하면서 전고체 개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아시아에서 나온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의 보조금이라면은 나중에 봤을 때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게 그쵸. 우리나라도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일본 같은 경우가 엄청난 투자로 인해서 속도를 많이 올리고 있고 특히 TDK라는 이 기업이 올해 에너지 밀도가 100배나 높은
전고체 배터리 신소재를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TDK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애플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TDK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애플에게 납품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상 우리가 전기차 ESS에 사용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 핸드폰에도 쓰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전자 제품에 쓰이는 게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요 비전 프로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링이라든지 차세대 이 전자기기 제품들에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배터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양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기 위한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자제품들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면은 소형 제품인데 성능이 좋은 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출력이 좋아야 되고 안전성이 높아야 되고 밀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향후 28년간 1,000억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라면은 이게 상당히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오늘 이런 뉴스가 떴어요. 2시쯤에 200회 충방전에도 에너지 효율이 유지가 되는 기술을 지스트와 LG 엔솔에서 개발을 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200회 충방전 후에도 100%에 가까운 효율을 보여주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입니다. 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가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타이밍에 개발을 딱 했을까요? 아니라 말이죠. 이전에 개발해 놨었던 기술력을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 둘 띄우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보면은 호재들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때 배터리에 대한 좋은 얘기를 뉴스로 띄워봤자 찬밥 신세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이렇게 다시 배터리가 반등이 나온 타이밍인 때 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뉴스로 인한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보조금 지원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술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보조금을 자극시키는 중이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이 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우리는 꽤나 잘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덕산테코피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세계 최초로 무분리막 전극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븐킹 에너지라는 곳에 2020년도에 지분을 가지고 왔어요. 54% 지분을 가지고 왔고 이 세븐킹 에너지는 2016년도 때부터 전고체를 계속 개발을 해왔었던 기업입니다. 우선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고체 전해질의 두께를 2분의 1로 개선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고체 전해질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고체 배터리의 출력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게 쪼개면은 용량도 축소가 되고 그리고 입자가 잘 찢어져 있기 때문에 출력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 세븐킹 에너지의 지분이 있는 덕산테코피아를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분간 2차 전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꾸준히 반응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윗꼬리가 달린 전고체 종목들, 배터리 종목들이 있다면은 지금은 잡아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덕산테코피아뿐만 아니라 두 가지 종목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총 세 가지 종목을 공유해 드릴 거고 어떤 차트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가격 전략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언급드려 왔었는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8월 21일 바로 직전 방송에서 LG 엔솔을 대장주로 말씀드렸죠. 자, LG 엔솔이 보면은 잘 올라왔어요. 4% 나쁘지 않고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리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8월 21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이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 쥐를 말씀드렸어요. 이 쥐가 보시면 21일 하루 만에 주가가 1150원까지 올라가면서 급등해 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9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말씀을 드려놨었어요. 이수 스페셜티가 주가가 8월 19일에 말씀드리고 8월 20일에 바로 하루 만에 상승했죠. 상한가 수준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것도 잡아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N 플러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20일에 14%까지 가면서 올라왔고 지금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죠. 계속 이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지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말씀드렸죠. EV 첨단 소재 이게 19일에 말씀드려서 20일에 주가가 2,995원까지 올라갔죠. 25%. 제가 말씀드린 저항 가격은 2,9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점 비스무리하게 잡아드렸죠. 보시면 2,900원 이 자리에서 계속 막히잖아요.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 없이 이 자리를 유지시켰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자리다. 자, 그리고 8월 18일에는 제가 이 암치료제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고 유한양행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렉나자 관련해서 승인 이슈가 뜰 거라고. 그래서 유한양행이 주가가 지금 제가 8월 18일에 찍었는데 21일에 올라왔죠. 8월 21일에 16%까지 올라왔고 제가 이 10만 8천 원은 1차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만 8천 원의 자리가 요 자리죠. 상당히 좋은 자리를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재료뿐만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 주가가 막히는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주 같은 경우는 8월 15일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놨었어요. 이주가 8월 21일 아침뿐만 아니라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절에 말씀드렸으니까 16일 이때부터 대응할 수 있었겠는데 좋은 자리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는 8월 14일에 미리 말씀드렸었죠. 이때 잘 잡으셨고요. 자, 그리고 엔캠도 같이 말씀드렸죠. 엔캠이 14일에 말씀드렸고 이제 16일에 바로 17% 올려줬습니다. 19일도 2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저항선 맞고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참고를 해보시고 2차 전지 종목들은 제가 한 보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실제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중점으로 말씀드렸어요. 특히 CDMO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7월 31일에는 제가 랩지노믹스 말씀드렸었죠. 랩지가 잘 올라왔잖아요. 7월 31일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바닥 자리에서 미리 잡아드렸고 이후의 주가는 이렇게 대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8월 3일 같은 경우는 진매트릭스를 말씀드렸었죠. 진매트릭스가 8월 3일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입니다. 요 자리 8월 5일이 월요일이니까 요 자리에서 잡았다면은 이후의 주가는 대상승이 2,800원에서 이거는 7,100원까지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대상승이 나왔다. 자, 그리고 8월 4일 같은 경우는 엑세스바이오를 말씀드렸고요. 엑세스바이오도 주가가 지금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8월 4일 자리가 여기겠죠. 8월 5일이 여기 최저점이니까 여기 자리부터 참고했다면은 급등이 나왔죠. 아무튼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잘 잡아드리고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올라간다, 100%다 맞는다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분할로 대응했을 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께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 다음 시장에서 대응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 처음 보신다면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종목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덕산테크피아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EV 첨단 소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대장주인 덕산테크피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 첨가제도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LFP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화재가 삼원계 배터리에서 났어요.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는 불이 잘 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유로 LFP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덕산테크피아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중간체를 양산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객사는 밝히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큰 재료도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 전고체 신소재 기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덕산테크피아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아주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의 윗꼬리가 특히 15%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지지했다가 쭉 빠졌었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쭉 이렇게 빠졌었던 자리를 이렇게 터치를 딱 해줬죠. 그러면서 절반 정도 물량이 빠졌어요. 그렇죠? 사실 매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꺾였고 여기서도 꺾이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뚫기 힘든데 더 가면서 위에 있는 요 매물대까지 소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지금 이 가격 자체가 매도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이 나오기 충분하다라는 거죠. 항상 하락을 소화할 때는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화를 하고 가는 거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하루가 상승하더라도 앞에 있는 윗꼬리가 이렇게 소화한 다음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기 상승분을 꽤나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덕산테크피아를 주봉으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지가 된 이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잘 보시면요. 거래량이 엄청 빠르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안 빠지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자리에서는 이미 매도가 많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슬슬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십자 도지 캔들은 어떤 캔들이냐면은 변곡점의 캔들이다. 위아래 꼬리를 흔들면서 주가가 반전이 될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요 자리나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딱 꺾일 때, 여기서도 꺾일 때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다 그래요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캔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다음에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런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분봉 보시면은 덕산 테코피아가 장 초반부터 요 개파락을 바로 소화했어요. 2차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쫙 올렸습니다. 15%까지. 예, 그리고 지루함을 유발시켰죠.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매도가 강한 라인까지 일부러 올려준 다음에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매도가 줄줄이 나오겠죠. 이 물량을 계속 담아두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 특히. 예, 그리고 외국인이 샀고요. 기타 법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팔고 있었던 내외국인도 매수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매수 비율도 그렇습니다. 한 1% 정도는 많은데, 그러니까 매수 비율 대비해서 주가도 잘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지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잭슨홀 미팅 때문에 좀 저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도 4만 원이 적정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담으신다면은 요 가격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4만 원에서 참고하시면서 저항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5만 1,000원의 저항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만 1,000원의 자리는 여기 위에 있는 박스권의 요 지지 라인, 이게 깨지면서 하락했다 보니까 매도가 강해요. 이 5만 1,000원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좀 짧게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47,000원을 1차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우선 대장주가 이게 왜 아니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 기업 가치로 대장주를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단기 투자 종목으로,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를 판단했을 때 덕산테코피아가 더 낫다라고 봤고요. 요거는 무겁게 꾸준히 갈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추죠. 매우 대장주입니다. 현재가는 21만 9천 원이고요. 저항가는 27만 원입니다. 우선은 이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이 JK라고 해가지고 전고체를 개발하는 이 법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고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전고체 전해질 리튬 메탈 음극재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의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새 공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도성이 높은 금속들은 비싸요.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이 뭡니까? 은이죠, 은. 은 다음에 구리, 금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배터리도 많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단점인데, 이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새 공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렇죠, 이게 공개가 안 됐지만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광석에서 리튬 정광에서 처음으로 수산화 리튬을 추출해 내면서 생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튬이라는 게 모든 배터리에 지금은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줘요. 중국에서 만든 이 수산화 리튬을 우리가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포스코에서 이번에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전고체 배터리도 사실상 황화 리튬이라는 근본적인 메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황화 리튬을 만들 때도 수산화 리튬은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포스코 그룹의 리튬 가공 기술은 점점 더 부각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꾸준히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강추죠. 자, 포스코 퓨처엠의 일봉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보시면은 2022년도 요 날에 이제 슬슬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요 가격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때가 15만 원인데 지금 21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에서 거의 70만 원까지 거의 광기로 올라갔고, 올라간 거 대비해서 거의 뭐 반의 반토막 났죠. 그렇죠? 이 바닥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뭐 수요 둔화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지만 물량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향후 뭐 5천억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나온다 말이죠. 매출은 8조 5천억. 이게 2년 뒤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오늘 주가가 또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 자리를 장중에 한 번에 돌파했어요. 여기도 그렇죠. 주가가 지지선이 생긴 자리입니다.
찍고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버티다가 쭉 빠지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캔들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면은 매도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한 번에 쭉 돌파가 나왔고 윗꼬리가 짧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가 상승에도 반응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봐도 그래요. 캔들들이 이렇게 보라색과 파란색 이평선을 물면서 반등했을 때 꽤나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요. 요런 상승, 요런 상승.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이런 주가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바닥이 왔고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는 게 좋다. 자, 보시면 개인들은 나가고 있어요. 이 바닥 자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개인들이 지루하며 파는 거죠. 근데 이 물량을 특히 기관에서는 지금 꾸준히 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5분봉을 체크해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저항선을 계속 터치시켰고 종가 때 물량을 지루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올렸어요. 라는 것은 이 자리가 매도가 다 털렸고 이 자리가 돌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도 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저 하늘 색깔 피보 저항선이 이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요것도 이제 물면서 하락시키고 요 자리를 이렇게 돌파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약해졌으니까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조금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을 원하신다면 21만 4천 원도 좋다라고 봐요. 여기서부터 계속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정확한은 27만 원입니다. 27만 원의 자리는 요 위에 자리에 있는 요 매물대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7만 원 최종으로 보시길 바라겠고 짧게 보실 분들은 24만 5천 원도 좋다라고 봐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EV 첨단 소재이고요. 요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지금.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2,755원이고요. 저항가는 3,500원입니다. 우선 직접 전고체에 대한 기술이 있다라기보다는 대만에 있는 이 프롤로지움에 투자를 한 투자사예요.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는 벤츠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벤츠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제 마르쿠스 셰퍼라고 하는데 이 마르쿠스 셰퍼가 2016년부터 프롤로지움 전고체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관련 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플로로지움은 이번에 이제 프랑스 북부에 전고체 생산 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이르면은 27년부터 벤츠에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벤츠 전고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매력적이죠. 요즘에 벤츠가 불이 나면서 인식이 안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벤츠는 벤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일봉입니다. 이번에 윗꼬리가 계속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항가를 2,9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왜 2,900원에 제가 한번 파세요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번 꺾였죠. 꺾이고 요 자리도 버티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저항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막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잘 보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안 빠지고 있죠. 라는 것은 2,900원에 이 매도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 요런 흐름이 나옵니다. 요것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 매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가능했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매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가 상승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5분봉입니다. EV 첨단 소재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잭슨홀 미팅 때문에 공포감에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전고체 종목들이 이제 갭이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종가 때 올려줬죠. 이런 흐름들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들의 물량을 꽤나 많이 먹었습니다. 외국인이 4만 주 정도 담았고요. 워낙에 올라가는 속도가 힘이 세고 그리고 241선도 앞둔 터라서 여기에서의 주가 상승에 이제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매도가 꽤나 많이 나왔어요. 매도가 220이 나왔고 매수가 150만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잘 버텼죠. 오히려 올라갔어요. 매도가 많은데. 라는 거는 이제 매수가 계속해서 비싼 가격으로 호가창을 긁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가 때 딱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요. 종가 때 이 매도에 있는 호가를 싹 다 긁어오면서 힘을 모은 게 아닌가. 종가 매집이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은 뭐 바로 접근해도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저항가는 3,500원입니다. 3,500원의 자리가 요 자리까지는 갔다가 막힐 것 같아요. 이전에 있는 요 급락 구간 정말로 강한, 계속 막혔죠.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가장 강한 저항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저기 앞에 있는 3,250원을 1차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개를 봤고요. 웬만하면 이제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덕산테코피아, 포스코퓨처엠, EV첨단 소재 3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 바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 영상 설명창에 링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는 이 링크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열기만 하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깔려 있어야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눌렀으면은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텔레그램 받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받으시고 그다음에 다 깔았으면은 다시 한번 뒤로 가기 위해서 여기 열기 누르면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고, 텔레그램 깔리신 분들께서는 링크를 굳이 안 눌러도 들어올 수 있긴 해요. 검색창에 이제 주코치의 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오니까 입장해 보시고, 혹시 구독자가 9,600명이 안 되면은 이거 사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보시면서 입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매수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오늘은 매수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그리고 하실 말 있으면 댓글로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